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10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3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랑 상관없는 얘기겠지 하면서 복지 제도를 그냥 지나친 적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 자활성공 지원금 신설, 그리고 희망저축계좌, 이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말씀드리는 동안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닐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의료급여 제도는 참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탈락했죠.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어려워서 의료급여가 필요했는데 자녀가 조금 번다는 이유로 안 됩니다 라는 답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울산에 사는 최 어르신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홀로 사시면서 기초연금만 받으셨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병원에 갈 일이 잦아 의료급여를 신청하셨는데 자녀가 혼자 살면서 월 300만 원을 번다는 이유로 탈락이 됐습니다. 최 어르신 입장에서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고 생활비 지원도 거의 못 받는데 단지 자녀 소득 때문에 본인이 혜택을 못 받는 게 너무 억울했던 겁니다. 그동안 제도는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자녀나 부모 같은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비율이 15%에서 많게는 30%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이 비율이 10%로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3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제는 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6만 원만 됩니다. 예전에는 안 됐던 분들도 이제는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최 어르신 같은 경우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된다고 들으셨던 분들, 10월 이후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라는 겁니다.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비만이 아닙니다.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꼭 필요한 제도이죠. 의료급여 신청 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과 함께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을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미 예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하고 포기하셨다면 이번 기회를 꼭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바로 자활성공 지원금입니다. 어르신들, 자활근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득과 재산은 적지만 몸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그냥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일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이걸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이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을 하면 수급비를 지급합니다. 보통은 최대 5년까지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년쯤 일하면 취업 능력이 생겨서 민간 시장에서 스스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4명 중 1명만 민간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민간 시장에 나가면 안정감이 없습니다. 수급비는 비록 적어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거든요. 둘째, 자활근로 자체가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강도나 환경이 나쁘지 않으면 굳이 힘든 민간 일자리로 나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자활성공 지원금입니다. 자활근로를 하던 분이 민간 취업에 성공해서 6개월 이상 유지하면 50만 원 지급, 1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면 추가로 100만 원 지급, 합치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4년째 자활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시장에 나가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러다 이번 제도 소식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1년만 버티면 150만 원이네. 그 돈으로 보증금도 조금 보태고 새 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용기를 내신 겁니다. 주의사항도 알려드리면 반드시 민간 취업 시장에서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면 받을 수 없으며 자활근로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주변에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 제도는 단순히 탈수급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탈수급 이후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도는 희망저축계좌입니다.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저축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어디서 돈을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분들에게도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 하고 만든 게 바로 이 계좌입니다. 운영 방식은 간단합니다. 내가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얹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내 돈 360만 원, 정부 지원금 720만 원, 총 1,080만 원이 됩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약 1,100만 원 가까운 목돈이 생기는 겁니다. 경북에 사는 한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도 아깝다 싶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 손에 쥔 돈은 1,100만 원.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를 마련하고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버티길 정말 잘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신청 조건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반드시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정되면 하나은행에서 통장 개설 이후 매달 입금하시면 되나 중간에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은 못 받고 내 돈과 이자만 돌려받으니 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의료급여 제도는 참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탈락했죠.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어려워서 의료급여가 필요했는데 자녀가 조금 번다는 이유로 안 됩니다 라는 답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울산에 사는 최 어르신 이야기를 사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홀로 사시면서 기초연금만 받으셨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병원에 갈 일이 잦아 의료급여를 신청하셨는데 자녀가 혼자 살면서 월 300만 원을 번다는 이유로 탈락이 됐습니다. 최 어르신 입장에서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고 생활비 지원도 거의 못 받는데 단지 자녀 소득 때문에 본인이 혜택을 못 받는 게 너무 억울했던 겁니다. 그동안 제도는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자녀나 부모 같은 부양 의무자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비율이 15%에서 많게는 30%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이 비율이 10%로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3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제는 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6만 원만 됩니다. 예전에는 안 됐던 분들도 이제는 수급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최 어르신 같은 경우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부양 의무자 때문에 안 된다고 들으셨던 분들 10월 이후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라는 겁니다.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비만이 아닙니다.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까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꼭 필요한 제도이죠. 의료급여 신청 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과 함께 의료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는 점을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이미 예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하고 포기하셨다면 이번 기회를 꼭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생긴 제도입니다. 바로 자활성공 지원금입니다. 어르신들, 자활근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소득과 재산은 적지만 몸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그냥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일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이걸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이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을 하면 수급비를 지급합니다. 보통은 최대 5년까지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년쯤 일하면 취업 능력이 생겨서 민간 시장에서 스스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4명 중 1명만 민간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민간 시장에 나가면 안정감이 없습니다. 수급비는 비록 적어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거든요. 둘째, 자활근로 자체가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 강도나 환경이 나쁘지 않으면 굳이 힘든 민간 일자리로 나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자활성공지원금입니다. 자활근로를 하던 분이 민간 취업에 성공해서 6개월 이상 유지하면 50만 원 지급, 1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면 추가로 100만 원 지급, 합치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4년째 자활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간 시장에 나가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그러다 이번 제도 소식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1년만 버티면 150만 원이네. 그 돈으로 보증금도 조금 보태고 새 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용기를 내신 겁니다. 주의사항도 알려드리면 반드시 민간 취업 시장에서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다시 수급자로 돌아가면 받을 수 없으며 자활근로 이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주변에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 제도는 단순히 탈수급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탈수급 이후에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도는 희망저축계좌입니다.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저축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어디서 돈을 모으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분들에게도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자 하고 만든 게 바로 이 계좌입니다. 운영 방식은 간단합니다. 내가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얹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내 돈 360만 원, 정부 지원금 720만 원, 총 1,080만 원이 됩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약 1,100만 원 가까운 목돈이 생기는 겁니다. 경북에 사는 한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도 아깝다 싶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 손에 쥔 돈은 1,100만 원.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를 마련하고 전세 보증금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버티길 정말 잘했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신청 조건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반드시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정되면 하나은행에서 통장 개설 이후 매달 입금하시면 되나 중간에 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은 못 받고 내 돈과 이자만 돌려받으니 3년 동안 꾸준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10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로 이제는 자녀가 조금 번다고 해서 탈락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둘째,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로 민간 취업에 성공해서 1년만 버티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희망저축계좌로 매달 10만 원씩 3년만 모아도 1,100만 원 가까운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복지는 알고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